판사가 법에 따라서 촬영 허가하고 불허하는 거는 판사의 직무 영역인데 촬영 허가 불허가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판사를 고발을 한다? 이거는 무고성 고발이고 단순히 이거는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안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건 배당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거는 엑스맨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중이승 말대로 법정 촬영 불허가 무슨 이게 왜 죄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발 자체로 죄가 안 되는 거니까 각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살인면이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도 뭐 이건 우파에서 다 고발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지금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사법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이템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픈데요. 지금 제작진도 제가 이게 늦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거 하나만 제가 이게 준비했으니까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이거 굉장히 좀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문영배가 지금 이 시점에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하고 그 말 많은 블로그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독후감 블로그 있잖아요. 그 블로그에다 독후감 쓴 게 근무 시간에 쓴 것만 해도 수십 편에 달한다고 그 문제가 되던 그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글도 소개를 하지만은 문영배와 관련된 비화 취재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만 취재한 거고 이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먼저 독후감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을 읽고 쓴 건데 유진호 전문위원, 그 우리나라 초대 헌법의 거두죠. 유진호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독재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실 탄핵이라는 사태가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사건이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결했어라고는 안 썼는데 어쨌든 이 책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갈등을 갖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지금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이 박혁 민주화 의원 연구위원이 쓴 거래요. 그래서 1948년 재헌 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초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적한 책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의 추천 도서. 자, 민주연구원이 어딥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리고 평산 책방 어딥니까? 문재인이 운영하는 책방. 거기서 추천을 했다는 책입니다. 정말 서로 끼리끼리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문영배의 비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문영배의 재임 중 일화입니다. 문재인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뭐냐면은 2019년도에 그 헌재에도 이제 송년회 하거든요. 그 기관별로 다 송년회 하잖아요. 송년회를 구내식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년회 하면서 재판관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송년회에 참석했던 외부 인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자, 건배사잖아요. 송년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건배사 아닙니까? 문영배가 2019년도에 건배사를 뭐라고 했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이거 누구 거예요? 문재인이 한 거잖아요.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2017년도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뭣도 모르고 말이 쏙쏙 들어오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밈이 됐잖아요. 우리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 같은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주국 사태에서
정말 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면서 팬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수사 주체인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도 봤고요. 자고 나면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도 경험을 했고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때문에 정말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게 밈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국 흑서의 정식 제목, 그러니까 조국 백서 대신에 조국 흑서라고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서민 교수 책 냈었잖아요. 조국 흑서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야, 현직 재판관이 건배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취임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건배사를 들은 분도 너무 충격이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다고 하더라도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재판관들 다 있고 심지어 외부 인사도 있는데 대통령의 건배사 그 정권의 모토를 갖다가 아니 헌법재판관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게요. 헌법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주요 업무란 말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그 국가의 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얼마 전에 보시지만 파면도 결정을 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한지 위헌인지 그걸 가리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위하여로 외쳤다는 거예요. 와, 그 김치맨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시점에는 나를 재판관 시켜줬지만 내가 보니까 너 아니야라고 대놓고 조롱 그렇게 깊은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고차원적인 디스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주 선의를 해석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공적인 마인드도 없고 정말 이런 헌재 재판관들이 다 모인 이런 좀 공적인 송년회장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취임사를 했었다. 이게 문영배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취재한 그런 뒷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가관이죠. 정말 가지가지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오늘 판읽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 저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깊숙한 취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